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2023년에 치러지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야영 대회인데요.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경제 효과와 함께 새만금 조기 개발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발전 기대 효과와 앞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진홍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부연맹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전이죠. 결정됐는데요. 전라북도 대표에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년간 새만금 잼버리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았던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를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정부 관련 기관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해냈습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가 역대 어느 대회보단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고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고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지사님 결과론입니다만 상당히 표차가 크게 났습니다. 607대 365요. 예. 좀 치열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었던 성공 비결이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폴란드와 비교해 봤을 때 유치가 더욱 절실하고 마지막까지 유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한 것이 회원국 마음을 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8개 회원국 중에 147개국을 방문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를 주 타겟으로 공략한 그 전략도 주요했고요. 또한 중앙정부가 초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 5월 25일이라고 기억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유치활동 지원을 지시한 이후에 중앙부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제르바이잔의 현지 총회 활동도 상당히 효과가 컸습니다. 거기에 현지 홍보 활동이랄지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준비도 철저했고 특히 반기문 총장님까지 참석하셔서 마지막 부동표가 새만금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참가국이 160여 개국 정도 되는데 표는 두 개 나라를 합치면 한 1000표 가량 되거든요. 이게 한 개 나라의 한 표가 아닌 모양이죠. 권 대표님. 168개국 중에 16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한 나라에 6표씩 해서 984표가 이번에 확정표 있었는데 12표가 기권을 하고 저희가 607표, 폴란드가 365표를 얻었습니다. 그 대표들이 이제 투표하는 방법은 6표를 다 줄 수도 있고 3대 3이라더니 4대 2라더니 이렇게 대표들이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위탁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방법으로 투표가 된 것입니다. 아, 예. 일국 1표가 아니니까 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겠네요. 어렵습니다. 예, 부연맹장님 나와 계십니다. 잼버리 대회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대회인지,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듣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잼버리는 저희 스카우트가 열심히 잘하고 활성화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알았었는데 지금 청소년 활동이 많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잼버리는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영국의 베이든 폴기께서 1907년에 20명의 소년들과 함께 영국 브라운시의 섬에서 최초 야영대회를 한 유래로 최대 행사입니다. 1920년 런던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33개국 8천여 명의 대원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1991년에 제17회 세계 잼버리에 134개국의 2만여 명의 대원이 참가했고 이번에 유치에 성공한 2023년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는 약
5만 명의 지구촌 청소년들이 모여서 일시적인 새만금의 지구촌 청소년 천막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예. 이 도시 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은행, 뭐 마트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형성돼서 그 도시에서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지구촌 최대의 축제이고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교류의 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직 원장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잼버리 유치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만 또 유치 이후에도 각 부처에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새만금 그 잼버리가 딱 유치되자마자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각종 이 어려움에 있어도 전라북도와 민간들이 나서서 참 유치했다. 축하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5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또는 이제 친구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지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철우 새만금 청장도 하여간 용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나 광역 상수도 이 모든 것을 조속히 구축해서 잼버리가 성공하도록 하겠다. 이런 분들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는 우선 개최 도시의 접근성 또는 현재 뻘로 되어 있는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의 매립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그 전라북도가 새만금 기반 시설비로 5,600억 원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한 2,290억 원 정도로 그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 예산을 예결위 해서 이낙연 총리께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 자기가 새만금에 내려가서 점검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하겠다. 예. 아마 이 대통령의 말씀이나 총리의 말씀을 보면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실행력을 갖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서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네. 전라북도가 국제대회 유치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20 대회도 했었고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죠. 그리고 이번에 잼버리 유치했는데요. 뭐 차차 토론하겠습니다만 국제대회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 뭐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이런 대규모의 메가 이벤트가 유치가 되면 지역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잼버리 유치는 사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 가장 위험 요인이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예. 잼버리 유치 당시도 사실은 폴란드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아주 네거티브한 공세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잼버리가 유치되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는 안정과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국가 이미지, 그 예. 중심에 우리 전라북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이고요. 또 이제 U20이나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나 이런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전북의 브랜드가 글로벌한 브랜드로 위치하는 그러한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치 이후에 새만금이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연관이 있는 이야기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차차 이제 잼버리 유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부지사님, 잼버리 기대 효과요. 물론 그 잼버리 자체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예, 크게 봐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지금 이제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데요. 새만금에 대한 SOC 인프라를 아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 이건 뭐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오고 가고 또 활동해야 되니까 뭐 도로랄지 항만이랄지 공항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예. 두 번째는 잼버리 기간 동안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5만 명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분들이 쇼핑도 하고 뭐 식자재도 구매하고 이런 또 오고 갈 때 옆에 여기만 오지 않고 주변 관광지도 갈 것이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제 2023년이면 2022년까지 거의 뭐 속도감 있게 새만금을 지금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주요 인프라가 다 되고 또 이제 저기 매립도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서 기반이 다 조성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예. 외국인에서
뭐 기업도 그렇고 뭐 관광 분야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강현직 원장님, 부이사님 개괄적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효과 전북연구원에서 좀 분석한 자료도 있던데요. 좀 좀 듣겠습니다. 이 경제 효과를 숫자로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공식 중에 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에 5만 명이 참가를 합니다. 또 그리고 방문객,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역대를 볼 때 한 4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냥 그걸 기반으로 했고요. 이런 방대한 행사인데도 사실은 운영비나 시설비들 한 50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이건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 산업 연관표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잼버리 개최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 비용이 100% 전라북도에 투입된다는 경우라면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866억. 예. 또 이 중에 전라북도의 경제 효과는 546억이 생산 유발 효과로 나타납니다. 고용은 전국적으로 801명, 593명. 그 외에 또 이제 그 본 새만금 세계 잼버리기 전에 미리 그 프레 대회라고 해서 아태 잼버리나 그 한국 잼버리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는 한 3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이 두 대회를 또 합치니까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생산 유발효과 209억, 219명의 고용 효과. 그래서 총 합치면은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755억, 고용 유발 812명, 부가가치 유발 265원의 이런 효과를 낸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SOC 사업인데요. SOC 사업비를 그때까지 하려면 좀 당겨서 많이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1조 넘게 조기에 구축할 경우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경제 효과보다 한 3조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가 넘는 부가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잼버리에 소요되는 식자재나 장비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이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의 활동이 전라북도 내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 보면 고용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따진 경제적 효과는 두 개 더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유발 효과, 생산 효과 합치면 1,0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신 800억과 일자리 창출 1,000명은 잼버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이루어진 그런 효과지.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2021년 프레 잼버리, 그 19전에 있을 수 있는 한국 잼버리 등의 기타의 효과, 그리고 그 잼버리를 치르기 위해서 이루어진 시너지 효과를 합히면 그나마 수치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북 발전에 큰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석이라는 게 숫자 분석이 정확히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한다면 좀 천문학적인 국가 브랜드도 한 1,500억 정도가 새만금의 브랜드나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가 1,5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야영 대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영 대회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들이 이제 축제 기간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나오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에 따라서 좀 연관 효과랄까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도민들이나요 이런 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야영 대회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축제가 아니냐.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5만여 명이 오시니까요. 우리가 40인승 버스로 얘기하면 버스 500대입니다. 네, 야영 생활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14개 시군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야외 활동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새만금 지역에서만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고 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 고성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운영 요원으로 참가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91년도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교통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생산물과 토산품, 기념품들이 완전히 동이 날 정도로 지역의 파급 효과가 컸다고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방금 우리 연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9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해외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줄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그런 단계에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우리 국내 관광 넘어서서 세계 관광의 어떠한 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권혁 부연맹장님 다른 잼버리 좀 참가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 다녀오신 경험 빗대서 새만금 효과랄까요? 이런 거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그 잼버리에 참가한 사람들이 예. 대원들이 잼버리장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과정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활동은 영내 과정활동과 영외 과정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가하는 대원들과 참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발생되는 효과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대치가 높을 수 있고 또 지도자들은 대원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지도자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긴 지역민의 인프라도 또 많은 효과가 있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잼버리는 4년마다 예. 그 한국 잼버리 그리고 아태 잼버리, 페트롤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개최됩니다. 이 잼버리를 보면 소년기에서 자기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참가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한 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참가하고자 하고 또 지도자 역시도 꼭 참가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됩니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된 22회 세계 잼버리에 저희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고 예. 또 금년 2023년 25회 세계 잼버리 유치하는데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알려진 바대로 세계 잼버리가 꼭 스카우트만뿐 아니라 그 지역에 가져다는 지역 효과와 국가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내리는 지역 생산품, 그다음에 고용 효과, 관광시설,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는 다양한 우리에게 볼거리, 줄거리 그런 가치를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세계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컨벤션에서 이루어진 41차 세계총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프레젠테이션 그 화면을 보면은 폴란드 같은 데는 전 현직 대통령이 직접 홍보 영상에 나왔고 예.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홍보 영상에 나오셔서 또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재께서 현장까지 오셔서 응원하시는 걸 보면 그 열정이나 그 분위기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잼버리가 끝나고 잼버리가 끝나는 걸로 마감이 되지 않고 강원도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 야행장처럼 그런 야행장이 구축돼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새만금 청소년 리더십 센터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을 구축하여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청소년 센터로서 그다음에 글로벌한 청소년 특구로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잼버리의 유치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부지사님, 그 예산 이제 뭐 시설 조성이라든지 예산 투입 계획이 좀 있을 텐데 새만금 잼버리 조금 특징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제 대회를 치른 뒤에 이제 시설 방치, 예산 낭비 이런 문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잼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야영 대회이기 때문에요. 가령 내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 예산이 13조 8천억이 듭니다. 그중에 2조 8천억이 운영비용이고 11조가 인프라인데 11조 중에서 12개 경기장을 짓는 비용이 9천억쯤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0조 정도는 KTX를 뭐 인천에서 강릉까지 넣는달지 이런 SOC 비용이고 그럼 12개 그 경기장은 9천억을 들여서 만들면 끝나고 나면 거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지자체 부담이 듭니다. 근데 거기 뭐 인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부담이 되는데 한국 잼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대규모 숙박 시설이나 그런 경기장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참가하는 인원들이 다 참가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한 490억 정도가 운영비가 드는데 310억 정도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내기 때문에 뭐 국가나 지방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좋은 대회죠.
아, 예, 그렇군요. 최 교수님 좀 네. 보충을 좀. 요즘 많이 하는 말로 가성비를 예. 얘기하죠. 예. 항상 이 메가 이벤트들을 하고 난 이후에 포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그 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잼버리 대회는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큰 것이고요. 앞서 제가 버스 500대라 그랬는데 그 강원도 수준이 500대고요. 저희는 이제 1200대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도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지역의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관광 레저 지구의 마스터 플랜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잼버리를 어떻게 녹여내서 이것을 향후로도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우리가 계획도 좀 짜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군산, 부안, 김제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숙박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수용 태세를 좀 확립하는 그런 두 가지 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영국의 런던 올림픽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올림픽이고 문화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리노베이션해서 활용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올림픽이라 하듯이 저희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 잘 활용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강현직 원장님 경제 효과 분석하시면서 노심초사하셨는데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 500억이 들어가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 몇십억이 참가비고 국비나 지방비 부담이 없구나.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 국제 이벤트인 건 사실이고 또 나가서 이것을 큰 땅에서 어떤 고정화된 상설물 지어가지고 그것의 이미지를 계속 업시킨다면 이 잼버리는 청소년들에겐 굉장히 좋은 또 청소년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참가하는 잼버리인데 그 추억 속에서 또 찾게 됩니다. 새만금을. 아이고 야 가자. 이거 굉장히 이게 효과가 높은 그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행운적인 정말 그 도전해서 따낸 거지만 그러한 국제 메가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 마음이 좀 많이 급하시겠습니다. 예. 새만금은 좀 그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어떤 인프라를, 어떤 시설들을, 어떤 로드맵으로 지금 준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명이 오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5대 핵심 인프라라고 하는데 새만금을 관통하는 동서로 관통하는 동서도로, 남북도로, 그리고 새만금에서 전주까지의 고속도로, 그리고 항만, 공항 이게 5개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 5개 중에서 공항을 빼고 4개는 본래 2014년에 만드는 새만금 기본 계획에는 2020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항만은 1단계지만. 그런데 이제 새만금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 하나만 2020년에 완공이 되고 남북도로는 지난 7월에 1단계 사업 착공했지 않습니까? 지난 7월에 총리 오셔가지고 이제 2단계는 잘하면 내년에 착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전부 나머지 사업들은 2023년 이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예산을 좀 조기에 투입하도록 해서 2023년 8월 이 잼버리 개최 전까지는 그런 게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적극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항입니다. 공항은 현재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수요 조사 있고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항을 건설하고 나중에 시범 운영까지 하려면 6, 7년 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공항은 제일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새만금 이 잼버리가 개최되기 전에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단계 중에 뭐 예탈할지 뭘 하나를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하는 등 하여튼 정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강현직 원장님
그 뭐 부지사님 말씀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2023년에 공항을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지금 공항을 건설하는데 보통 한 10년을 잡습니다. 예.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항 건설, 뭐 개항 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새만금은 사실 이게 땅이 국가 공공 소유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유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사들이려고 그러면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13년을 잡습니다. 공항을 사는데. 근데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5월에 국토부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끌면 10년이 걸리는데, 그럼 10년이라는 세월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1년 넘게 걸리는 그걸 생략한 달제, 또는 공사를 시작할 때 요즘은 뭐 신공법, 패스트 트랙이라는 공법이 됩니다. 설계와 공사 시공을 먼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동시에 이런 걸 한다면 충분히 단축해서 6년 정도면 되지 않느냐. 뭐 그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이금 예타를 면제한 적이 있느냐. 최근에 내년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 그래서 도로하고 고속 철도망을 할 때 예타 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인가요? 거기에 열리는 시각에 지금 맞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 예전에도 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대로 한다면 충분히 비행기가 잼버리 전에 뜰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걸림돌은 그야말로 아까 계속 얘기지만 정부의 의지와 또 대통령의 의지, 또는 국가가 어떻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는 KTX 그 노선이 경제적 타당성으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예. 그게 IOC와의 약속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예타를 면제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새만금 공항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항공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항 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네. 저희 공항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아까 참가 인원이 5만 명이지만 참관단도 있다. 이런 말씀이 네. 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서 부지사님께서 5대 핵심 인프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한 말씀을 더 좀 붙이자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남북 도로들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동서 간의 도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광주에서 부산까지, 평택에서 경북,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지금 경북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경제적인 타당성, 사실은 국가의 예산들이 경제적인 타당성을 보고만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이 받는 편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 공항 문제나 SOC 문제는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과연 전라북도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또는 이런 매력지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선 6기의 토탈 관광 정책을 하면서 이제 지역들이 그런 인프라 부분도 인프라지만 소프트웨어, 사람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이 관광객들을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인식을 이제 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숙박시설을 만들기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에어비앤비라 그래서 민박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도 되고요. 기존에 지금 뭐 군산이나 부안이나 이런 쪽에는 대규모 숙박시설도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최대한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은 뭐 정책 당국에서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곳이 여전히 지금 뭐 새만금 내부이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쪽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매립에 대한 예산이랄까요? 계획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 이제 잼버리 개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금 땅은 드러나 있는데요. 이제 좀
호환 공사를 해야 돼서 좀 매립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만금청이 중심이 돼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잼버리가 왔으니까 지금 새만금 매립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예. 이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 그것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가 주도해서 원형지 상태로 신속하게 매립하자는 의견, 또는 기존 공기업이 주도하자는 의견, 또 새로운 공사를 만들자고 하는 의견. 이게 어떤 게 되냐에 따라서 재원의 문제가 그게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만금 잼버리 유치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좀 더 속도감 있게 하려면 실행력 있고 실질적인 특별 회계랄지 그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 새만금 잼버리 땅이 아니라 새만금 잼버리 관광용지 옆에 바로 국제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국제용지가 좀 나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이 세월이 한 6년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한국 잼버리가 2019년 말씀하셨잖아요. 뭐 아태 잼버리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2020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매립이 돼야 된다. 다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도 2021년이나 이전에는 다 돼 있어야지만 그런 걸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다급하니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관련 법입니다. 국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도민과 정치권과 이 집행부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까지 다 매립까지 다 함께 검토하고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예, 야영장 일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만금 내부 매립의 어떤 단초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부연맹장님, 스카우트 저희 이제 잼버리 대회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잼버리 대회 주체는 스카우트 대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스카우트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전라북도 스카우트 대원 현황은 어떻고 어떤 상황입니까? 스카우트 운동이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과 대원들과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에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 그런데 이제 또 한국 청소년의 기본법도 스카우트에서 주도했고 국가적으로 청소년 지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지난 1982년 무주에서 개최된 제8회 아태 잼버리는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의 첫 대회였습니다. 그런 대회를 우리 전북연맹이 치르는 정도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전북연맹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카우트 운동뿐 아니라 모든 청소년 활동이 지난 몇 년 동안 사회 시스템 공백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 또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청소년의 운동이 상당히 좀 좀 미진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스카우트는 새만금 잼버리에 통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한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조직 확장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새로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매진하려고 저희 전북연맹의 연맹장을 비롯한 저희 지도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직접적인 관계되는 교육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고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주시면 그전보다 더 나은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최 교수님 네. 사회적 분위기가 스카우트 활동을 그렇게 장려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조금 관광도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수학여행 하면 다 강원도로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가 수학여행 1번지라는 그런 슬로건도 냈었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전북 방문회를 하면서
저희가 메인 타겟으로 전라북도가 삼은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수학여행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수학여행이 단순히 경유하고 예전에는 명소에 가서 사진 한 장 정도 찍는 것이 어떤 수학여행의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과 야영은 굉장히 컨셉이 일단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수학여행의 한 패턴으로서 야영이 우리 뭐 한자이긴 합니다만 캠핑이죠. 그래서 서양의 유럽이나 미주 지역은 캐러반이나 캠핑카를 통한 단위 여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캠핑에 필요한 다양한 소모품들, 식재료도 있을 수 있고요. 캠핑 시설도 있을 수 있고요. 캠핑카 자동차 제작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는 산업화하는 부분도 우리 워낙 우리 전라북도 하면 음식이니까요. 우리가 추억의 그 군용 음식들처럼 캠핑 음식을 좀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예. 그런 쪽으로 이 잼버리를 좀 마중물로 해서 산업으로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잠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 저희가 이제 그 잼버리 준비를 하면서 부안을 여러 번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말씀하신 수학여행과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안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청자박물관, 그다음에 뽕박물관 이런 것들이 부안에서 또 시군 단위에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대단히 숙박시설이 있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산, 들, 바다, 내수면이 어우러져 있는 그 부안이 아마 최적길에서 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그런 산업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뭐 후속 캠핑 산업, 그다음에 연계 관광지, 관광 산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부지사님 좀 그 전라북도 또 대비해야 될 뭐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캠핑 산업이 요즘 레저 문화 확산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는 아주 크게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 그 지역이 일정 부분 이제 야영지로 계속 남겨서 세계적인 야영지로 발전시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잼버리가 열렸던 새만금에 가서 한번 캠핑을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장소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그런 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하신 관련 산업들 이렇게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거 이것을 전라북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꼭 하고자 하는 말씀 남아 있으시면 말씀 듣겠습니다. 권혁 부연맹장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계연맹의 실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IT 산업의 강국을 강조했듯이 일본에서 잼버리를 할 때 단점이 저희들한테 장점으로 올 수 있도록 일본이 굉장히 날씨도 더웠고 또 일본이 회화가 잘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는 잼버리 앱을 도에서 개발해서 잼버리 앱을 한국에 도착하면 깔아서 공항에서부터 잼버리까지 도착하고 잼버리장에서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가야 할 장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잼버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바닷길과 땅길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길은 이 공항이라는 큰 문제가 8월 1일이 같이 한다면 그날을 전후로 2, 3일 안에 5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항공을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공항이 꼭 건설이 돼서 그 잼버리의 파급 효과나 또는 잼버리에 참가하는 모든 대원과 지도자, 외국에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새만금 공항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항 건설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옛날과 같이 모든 걸 장비를 싣고 오지 않습니다. 항공에서도 30km 이상은 못 싣고 오게 되니까 사전에 나라별로 필요한 것을 전부 컨테이너로 해서 사전에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나 또는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큰 항도 이번에 아울러 같이 건설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최영기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그 잼버리 대회 유치를 계기로 해서 지역의 SOC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시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과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가 그런 생각보다도 이 대회가 우리 전라북도 발전의 어떤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시고 외지인들이 왔을 때 좀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강현직 원장님 말씀. 예. 그 방금도 말씀하신 사회적 분위기도 좀 호전되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도민들에게 이제 전라북도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심어줬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좀 산업화해서 우리가 좀 소외되고 또 군산 뭐 그랑프리랄지 무주 동계올림픽이랄지 뭐 LH 본사랄지 좀 실패해서 도민들이 좌절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민선 6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그 연구개발 특구도 따냈고 이제 거기에 새만금까지 잼버리까지 따냈습니다. 좀 뭔가 이게 동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새만금 잼버리가 갖고 있는 전라북도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진홍부 지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말씀하셨고 이게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잼버리 유치로 이 새만금에 투자를 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잼버리 유치로 전북 발전의 호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우리의 열방인 전북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잼버리 유치 기간 동안 보내주신 도민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사토론 오늘은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의미와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6년 뒤면 각국의 청소년들이 새만금을 찾게 되고요. 세계에 새만금을 알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막연한 미래의 땅으로만 여겨진 새만금이 잼버리 유치로 현실의 땅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모쪼록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 연맹이 함께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을 끝으로 이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오늘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